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질문하실 때는 손 들어주시고 그 성함과 소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강연 들으면서 그 아까 전에 그 미국에서 소련에서 이렇게 구입한 자료를 미국에서 이렇게 번역한 자료를 이렇게 송 대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제일 처음 이렇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북한의 남침을 증명하신 그 1차 자료를 이렇게 직접 분석하신 분이 이렇게 송 대사님이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또 강연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6.25 전쟁을 그 김일성과 이승만의 전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이승만과 스탈린의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공산진영을 이렇게 주도하던 스탈린과 정말 이렇게 그 한반도의 그 남쪽을 그 운영하고 있던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붙어서 그러니까 싸웠던 그런 전쟁인데요. 정말 이렇게 아시아의 그 땅덩어리에서 그 한반도 끝 귀퉁이를 그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지켜낸 참 그 위대한 우리가 지도자를 그 국부로 둔 것인 게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대사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애국 활동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제가 세 분을 소개를 좀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워싱턴에서 공산화 반대 워싱턴 운동본부를 결성하셔가지고 그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이 오셨다는 제가 말씀을 장경준 장군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틀 전부터 컨택했는데 아까 제가 통화가 됐어요. 제가 모시러 가려고 했더니 친구분이 모시러 온다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시는 유재풍 박사님 교수님입니다. 워싱턴에서 일본에 오셔가지고 지금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장종철 사무총장님 지금 집 가슴에 달고 있는 태극기 밑에 보시면은 공산화 반대라고 이거를 워싱턴에 제작을 해가지고 1000개를 만들어서 장경근 장관님 97세 갖다 드리고 이런 운동을 하시는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일부러 오늘 오셨어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일본 분입니다. 와다나베 메키씨인데 이분은 유정열 박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본인 소개를 좀 하시죠. 예.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고 20년 동안 한국에 사십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관념이 일본 분이 아니고 국제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박수로 오늘 제가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소개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의 대외협력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와다나베 미카라고 합니다. 이에란 TV 등에서 일본 소식을 전해드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사님의 정말 좋은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그 한미동맹이 약화가 될 것 같은 그 우려스러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미군 철수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 대사님의 경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미군 철수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럼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주한미군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45년 9월 달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9년 9월 7월 한 3년 4년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다 철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9년 7월에
가고 전쟁이 그 이듬해 6월에 났잖아요. 뭐 그것만 보더라도 주한미군이 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책은 뭐냐 하면 우리 힘으로 튼튼하면 아까 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파키스탄처럼 인도처럼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미 북한 간에 있는 회담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이 사람이 이 싱가포르 회담 하기 전에 하는 그 여러 가지를 보고 이번에 뭐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거래 기술 책을 보면 이 사람이 40살쯤 돼서 이 뉴욕에서 부동산 거부가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느냐 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걸 가서 A라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호텔이든지 뭐든지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상태에 가서 이 사람이 찾아간다고 해요. 찾아가서는 내가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 A라는 사람이 임자가 생각할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놈이 사나? 근데 이걸 끈질기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찾아가고 편지 쓰고 또 전화하고 그러다가 A라는 사람이 경제 사정이 또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그 사람 사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이번에도 뭐 그야말로 금년에 북한이 뭐 평화 제스처 쓰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했는지. 몰려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속 언포를 놓길래 저 부동산 살 때 지금 하는구나. 뭔가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이번에 턱도 없이 그냥 6월 12일에 한 거 보면 4개 항목인데 과거에 무슨 미국하고 한 5개, 6개 합의한 게 있어요. 그거가 비교도 안 될 정도 형편없어요,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진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다만 이제 믿고 싶은 거는 미국의 이 무슨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등 이런 것이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그야말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의회도 강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 할 리도 만무하고 또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다른 정부 기관이 그걸 놔두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뭐 정신이 나와가지고 주한미군 나가라고 막 쫄르고 막 데모하고 말이죠. 뭐 돌 던지고 뭐 그야말로 하게 되면 뭐 미국 국민이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라서 미국이 가느냐 안 가느냐. 미국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는 우리의 하게 달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보처럼 하면 나가는 거고 미국이 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을 내놓을 만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싫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있겠어요? 우리 하게 달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모임을 난 처음 사실은 제가 8월달, 10월달에 뭘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자녀들 한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모시고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애들이 알아듣는다 이거죠. 우리하고 애들하고는 전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이거죠.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질문 시간에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한 1분, 1분 안에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름이 주이환이고요. 원래는 이 학교를
한 20년 전에 졸업을 했었고 뒤늦게 공부를 하러 이번 가을에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우리말로 하면 국제학이라고 해야 되나? 글로벌 어페어즈 과정을 가게 됐는데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인도하고 파키스탄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북한은 언제부터 핵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했는지 좀 공식적인 문서로 보신 게 있으시면 좋고요. 없으시면 개인적 의견이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우선적으로 여러 사람이 연구한 게 있고요. 여러 사람이 있고 제가 논문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쓴 논문, 긴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피부에 닿게 하려고 그러면 태영호 공사가 쓴 그거 보셨어요? 응? 최근에 쓴 암호가 서기실 암호가 하는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정말 태공사하고 얘기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쓴 걸 어디 옮겼나 할 정도로 어느 부분을 제가 논문을 쓴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응? 내가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태공사가 혼자 다 그걸 기억을 못 하니까 어차피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일지 같은 거는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리얼해. 그걸 한번 보시면요 좋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많고 지금 그 분야 공부를 하러 가시면 지금 아주 좋은 때 가시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 하려고 그러면 많아요. 지금 요새 건덕지가 많아요. 지금 건덕지가. 죄송합니다. 분단 이후부터 거의 그때부터 준비했다고. 그래서 53년 그 휴전협정 직후부터 해요. 그때부터 해요. 두 번째 질문은 먼저 질문하고 좀 중복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의 중에 베트남 사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반도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략이 제일 중요한데 베트남처럼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제가 베트남 얘기했던가?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통일되고 나니까 공산화 통일되니까 한동안 보트피플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지금 어때 베트남하고 사이가 더 이상 좋을 수 없어요. 중국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제가 89년부터 97년까지가 미국에 있었어요. 유엔 대표하고 워싱턴 대사관하고. 근데 그때도 그런 후반기에 제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북한하고도 잘 지내면 셀리가 해리슨인가 하는 그런 기자였는데 그 미국 접전에 보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하면 안 돼? 응? 월남하고 통일되면 잘 지내고 있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 사람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 주도로 제가 어느 책에 보면 2023년까지 통일된다 그래서 자유민주 통일로 된다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한 5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그건 제가 2023년에 통일된다 제가 주장한 것보다는 옛날에 이제 소련 학자, 반체제 학자 중에서 어떤 학자가 소련은 1984년까지 생존할 것인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그때는 책을 쓴 당시는 1970년에 소련이 최강일 때. 근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는 반체제 학자였는데 썼는데 소련이 84년에 망한다 그랬어요. 실제 언제 망했어요? 91년에 망한 거예요. 그게 한 70년쯤 돼. 그래서 제가 그걸 역산해서 북한이 한 그때쯤 망한다고 하는 그 논문을 썼는데 그 사람의 그 소련 학자의 그 글을 이제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학자들이 이미
30년까지 통일된다 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소련 학자, 미국 학자 뭐 굉장히 한 7, 8년 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학자들이 두루 이야기했지 객관적 증거를 제기 안 해요. 그 제가 증거한 건 이거예요. 하나는 공산주의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이게 지금.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있어 짝퉁밖에 없죠. 중국, 북한, 뭐 큐바 짝퉁이니까. 공산주의는 없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 얼마나 많았어요. 두 번째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제가 평양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거치면서 우리가 5배 되고 지금은 우리가 한 40배, 한 50배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만 안정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뭡니까? 북한에도 그러니까 이 뭐 전화기가 최근 보면 한 360만 대 있대요. 우리처럼 뭐 인터넷에는 전화는 아니지만은 그런 게 점점 있으면 점점 사람들이 깰 거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 북한의 그런 대량사상 무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어려워질 거다 하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일시에 지금 이게 성립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된다고 생각해요. 잘만 하면. 그러니까 잘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가서 문서 사인하고 말이죠. 그냥 아까 뭐 한미 훈련 안 하고 뭐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우리가 하게 달린 거다 이거지 지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좀 늦게 와가지고 강의를 다 못 듣고 뒤에 좀 들었는데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소개하면 청년생각이라고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임용 고시생입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2번 떨어져서 다시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사를 보면 지금 좌파 논리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세계사의 큰 흐름을 알고 그걸 이제 한국사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한국사의 그런 뭐 자조적 뭐 이런 것들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페이스북 저 말고 원래 장이 있는데 지금 아직 오늘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생각이라고 인스타에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있는데, 제가 그냥 무료로 지금 프랑스 대혁명까지 강의를 찍었는데요.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그 선생님께서 이제 1차 사료가 있으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좀 메일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좀 보내주시면. 1차 자료 2만 원인데. 주시면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짝 있게 해서. 이거 2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제가 쓴 국제정치학계 논문에 쓴 그것도 한 20-30페이지 되는데 그걸 드릴게. 그리고 번역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번역본 없어. 번역 영어로 된 거고. 근데 그거 아까 보면 저기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 섹션이 있어요. 우드로 위슨 센터의 인터내셔널 콜드워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 한국 부분이 있거든. 그 찾아 들어가서 보면 아까 말한 400 몇천 페이지 되는 게 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쓴 논문을 내가 이메일 해드릴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제자들이나 이렇게 할 때 항상 좌파들이랑 싸울 때 맨날 팩트 가져온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진이나 영상이나 뭔가 눈에 보여줄 거를 딱 얼굴에 이렇게 딱 붙여주면 이제 반박을 못하는 그런 걸 제가 본 결과. 그 오시기 전에 아까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저 러시아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뭐 그야말로 내전이다, 좌파 우파가 싸운 거다, 또는 뭐 미국이 유인해서 전쟁을 하게 했다, 뭐 그런 별의별, 또 우리가 뭐 올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러시아 문서가 나오면 이 93년부터 나와요. 그래서 한 98년까지 나오는데, 이 문서가 나오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 교과서를 쓰는데 그 남침 얘기에 대해서는 뭐 그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를 분석을 해보면 교과서 말고는 그 문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애도 또 남침을 외우기는 하지만은 북침 아니야?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6탄 뭐 이런 거 교사들이 얘기해서 6탄 3용사인가 6탄 6용사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북 간에 먼저 대립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그 내전으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는 1차 사료가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면 이제 남침이라는 게 확실하게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러시아 문서 외교 네. 비밀 문서가 네. 92, 3년경에 이게 오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들 위슨 센터가 그걸 사가서 번역을 해서 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이거 뭐 확실한 자료지.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지적 되게 감사합니다. 그 저희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지금 이게 정말 이렇게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수학능력 시험 치려고 하면 그 한국사 그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 인터넷 강의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정말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여기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이렇게 학생분들도 좀 계신데 그 우리가 그 뭐 사실 이렇게 정치적 견해 자체 해석 자체는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 자체는 이렇게 사실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왜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인데 90년도에 관악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대학 생활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방금 하신 강의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아왔죠. 대학에 오니까 그때 당시 이제 좌파 학생운동권이 많이 있어서 그 주사파나 좌파에서 어떤 그 남침론, 북침론 그리고 이제 유도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브루스 커밍스라고 그 미국의 학자인데 아마 한국전쟁 기원인가 아마 이런 책을 알고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어보면서 이제 그 굉장히 남침 북침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주사파에서는 그 처음에 모두에서 이렇게 말했었듯이 그때 당시 학생들이 이제 많이 그 주사파에 많이 경도되어서 이런 생각들 그 북침을 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1차 문서에 의해서 남침이라는 게 이제 확정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 논란이 이제 종집이가 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우리 그 대사님의 그 강의 가운데 그 앞서서 그 북한이 지금 현재 북미 회담을 하면서 그 핵을 폐기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니까 이제 뭐 방송을 새벽이죠. 오늘 아침 새벽에 3시 4시쯤에 새벽에 이제 그런데 그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이라고 강철 서신의 저자라고 80년대 유명한 그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말로만 들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향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굉장히 자기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희생이 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그분이 방송에 오늘 새벽에요. 우연치 않게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사회자분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북한이 지금 북미 회담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그 핵 그 뭐죠? 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핵을 포기하면 자기들은 이제 존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가운데 그 우리 남한도 아까 파키스탄과 같이 결계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국방에 대한 확실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뉘앙스로 내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핵을 우리가 남한이 보유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4대 강대국이 이해관계에 참여하게 대립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결기 있는 지도자가 핵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만이 핵을 갖고 있으면 좋죠.
핵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게 우리나라 결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것만으로 우리 핵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그런 결기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승복하고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그냥 자기한테 당장 다가온 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적절히 넘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러면 자기 희생을 해야지. 쉽지 않겠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어떻게 했냐 하면 핵 개발할 때 내가 보니까 국민투표에 붙였어. 이거 하면 서양의 그런 제재를 받아서 어려울 거다 우리 할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나타날까? 물어봤을 때 하자 그럴까? 뭐 별의별 이유를 대서 안 할 거야 아마 그냥.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 문제다 이거 지금. 우리가 남 힘 빌려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잘 살았지 뭐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았지. 아마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최고 잘 사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아마. 솔직한 말로.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가 2살짜리, 3살짜리 맡길 경우에 한국에서는 돈 10원도 안 들어. 보육원 맡기는데 9시 가서 3시까지 놔두면 돈 10원도 안 든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그 정도의 대우를 받으려면 한 2,000불 내야 돼. 그죠? 전 선배님. 2,000불 더 내야 돼. 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65세 되면 다 전체도 공짜예요. 병원, 아마 무슨 뭘 하려고 그러면 미국 가서는 돈 무지하게 들어요. 우리는 가서 그냥 기천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내가 좀 희생을 해야 할 국리를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좀 편하게 넘어가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개발한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또 논리를 세울 수 있겠어요. 파키스탄, 인도가 핵 개발했을 때 국제사회가 반대했잖아요. 나중에 국제사회가 용인해버렸어. 월남 전쟁, 무슨 저쪽 전쟁, 인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하니까 그 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이 미국으로 쏘는 핵을 우리가 억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쏠라 그럴 때 우리가 여기 핵이 있으면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방풀 때 그 생각을 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이지. 우리 전부 다 미국 말 듣고 그때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지 않고 풀었다 이거예요. 왜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마음에 달린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냥 좋게 지나가자. 아까 독일 신학자 한 거 있잖아.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나치가 와서 나는 아니 괜찮다. 쫙 해가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전자에 무슨 깨구리인가 해가지고 비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긴 몰라도 한 50도 정도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커 아세요? 비커. 실험하는데. 깨구리 넣어가지고 살살 열을 가하니까 처음에는 따뜻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50도 좀 와 있어, 지금. 전부 다 지금 주한미군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이거 모른다고, 지금.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 듣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통일전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라 지키려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실 질문해 주신 분이 법대 선배님이십니다. 법대 90학번이신가요? 92학번이신가요? 예, 그렇고 저는 96년도에 입학했다가 사회생활하다가 지금 박사과정을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90년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닌 거는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또 석사 학위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70년대 학교를 다니신 분들하고 80년대 학교를 다니신 분들,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성향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80년대 그 운동권이 그 주사파가 장악을 하면서 그 70년대에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하고는 성향 자체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대 같은 경우에 제가 입학했을 때 A, B, C, D 반이 있었는데 각 반이 4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를 조라고 부르지 않고 학회라고 불렀어요. 네, 그 운동권 학회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네, 그런 시스템을 80년대 그 운동권이 그 학생회에 진입하고 또 동아리에 진입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지금 뭐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다시 학교에 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또 소련의 비밀문서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사과도 없이 그 또 다른 그 민족주의적 그 감성에 빠져서 또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그 제국주의적 그러니까 식민사관에 빠져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갖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트루스 포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 여기 재미교포로서 잠깐 방문하는 동안에 내일 모레 또 돌아가니까 이런 기회에 한두 마디만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오늘 온 목적은 둘입니다. 하나는 송대사님 강의를 듣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트루스 포럼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고 제가 이충근 박사가 여기 하시는 거 이재춘 대사 하신 거 제가 듣고 아주 많이 감명을 받고 이런 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적시에 나타난 아주 적절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는 동시에 한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훌륭하신 사람들을 랩을 모셔서 명강을 듣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더 많이 홍보가 더 잘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되게 거기에 또 신경을 그만큼 쓰시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것도 말과 하나의 홍보에 그치지 않고 그걸 종합해서 어떤 어떤 결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강사분들이 동의하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로 어떤 좀 더 아규먼트가 더 강화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아주 대단한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뭐 다른 발언이시면은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안병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 관심도 뭐 굉장히 많았고 이 프로그램을 가끔 봐요. 그리고 대사님의 그 연설도 좀 몇 번 좀 들었었고요. 저는 이제 고교연합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파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70여 개 고등학교가 연대가 돼가지고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집회하는 것도 이제 지방선거를 끝으로 해서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점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외연을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트러스 포럼하고 연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저는 60대지만 70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연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후배들한테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할 이야기는 사실 다 했는데 우리 트루스 포럼 참 고맙고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게 이 시대에 완전히 독립운동하는 기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런 심정이고 이제 그렇게 우리 트루스 포럼이 잘 발전돼 가고 하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돕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좋은 공부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또 그런 지적인 성공과 동시에 물질적 성공도 해가지고 오로지 남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100살까지 살아도 재미있는 거지. 안 그러면 재미없는 거죠. 이런 데도 자주 오시고요. 그래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